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구독자분이 사연을 하나 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고,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자산 형성에 유리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주요 기사 몇 개 보고요. 사연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50년 주담대 막차 탔다. 일주일 새 8천억이 폭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주담대가 기존에는 보통 30년에서 길어야 한 40년 정도였는데 최근에 50년짜리가 나왔었죠. 그와 관련된 기사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만에 한 1.2조가 몰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정확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제한을 둔다라고 하니까 특히 연령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실 막차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단기간 안에. 그래서 일주일 뒤에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접수분까지로 해서 50년 주담대는 당분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실적으로 이제 8월 9일에는 신청 금액을 봤을 때 취급액이죠. 4개 주요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인데 1조 한 2천억 정도였던 게 18일이 되니까 2조 한 600억 정도로 한 70%나 갑자기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50년 주담대를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DSR 고려해 봤을 때 한도가 조금 더 나오고 이게 사실 원리금 상환액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매달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심청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은행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기사입니다. 공사비가 평당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한다.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조합원과 이 시공사 간의 어떤 조합원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 공사비가 정말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의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검증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용 검증 의뢰를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를 하는 건데 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원인은 당연히 평당 공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도 오르고 지금 금리도 높고 금융비용도 높다 보니까 이런 PF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 이하로 좀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또 게다가 이제 보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 시장도 보면 서울권 기준으로 주요 입지의 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조합원 분양가라기보다는 일반 분양가로 다 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청약을 내가 좀 늦게 받는다. 주요 지역을 내가 청약에 당첨하기 위해서 계속 늦게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기사인데 청약을 좀 오래 기다리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점이 거의 한 60점대 후반, 70점 이렇게 돼가지고 강남권을 청약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분들이 계실 텐데 대표적인 데가 여기죠. 신반포 메이프장이라고 당첨만 되면은 무려 14억 차익이다. 반포 로또 청약 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최근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평형 변경을 함으로써 조금 좋은 물량들, 좀 평형이 좀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좀 가져가고 남은 것들만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반 분양 물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약 70가구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럼 어떤 분양 물량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다 소형 평형만 남은 것 같아요. 전용 84는 아예 없고요. 전용 43, 전용 49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단 뭐 한 가족이 그래도 한 3명, 뭐 많게는 한 4명 정도 구성원으로 봤을 때 뭐 거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단위가 결국엔 25평이지 않습니까? 방 3개 정도 되는 구조. 그럼 전용 59짜리가 한 6가구밖에는 일반 분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로또청에 가까운 거죠. 이 단지 이제 분양가가 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6천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주변 지역은 뭐 1억 원을 이미 찍었고요. 뭐 구축 기준으로도 뭐 반포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가 이제 반포자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더 신축이고 잠원동이긴 하겠으나 더 신축이다 보니까 향후에 뭐 신축이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1억이 아니라 사실 뭐 1억 5천도 바라보던 단지니까요. 시세 차익이 뭐 당첨만 되면 굉장히 높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이 분양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방 3개짜리 구조인 25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반 분양 6가구 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프님 40대 초반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전문직이지만 페이라 소득이 페이닥터인 것 같아요. 그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대출은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월 한 300에서 400 정도는 이제 저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방배 현대홈타운 1차 33평, 담보대출은 없고, 최근 여기 실거래가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18억대 후반에 실적으로 거래가 된 게 맞고요. 국평 기준으로. 거래가 이렇게 많은 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위치는 거주 만족도, 뭐 자녀 학교를 고려할 때 만족도는 매우 높다. 뭐 당장 매도를 할 생각은 없고요. 약 2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신 거고요. 내가 어차피 방배현대홈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방배동이니까, 서초구 방배동이니까 투기과열 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투기과열이니까 2주택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대부분 투자금도 3억 이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산이 아니어도 서울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 중 약 2억대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곳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죠.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많게는 뭐 3억이든 요 자금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가진 자산이 매우 커요. 어떻게 보면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담보대출도 없어요. 방배 현대홈타운 1차를 갖고 있는데 18억대 후반, 사실은 이게 전고점이 22억까지도 찍었던 단지인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자산들을 내가 깔고 앉아있고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소액의 자본으로 가지고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투자로 봤을 때 효율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안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방배 현대홈타운을 언제 취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얘를 지금 매도를 했을 때 세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셨고 취득가액이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도세액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공동 명의다라고 했을 때 장기특별 공제까지 좀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시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생각보다 양도세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거죠. 얘를 거의 이제 비과세를 받아서 뭐 12억 추가분에 대해서는 장기특별 공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빠지고 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정확한 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거의 18억, 19억이 우리한테 리턴이 된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저는 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지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직장의 위치와 거주 만족도, 자녀 학교를 고려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아주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러면 급지를 더 높이지 않더라도 방배 내에도 보면은 방배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 재건축은 사실 어려운 단지고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있는 단지인데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됐을 때 아무리 입지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의 폭에는 좀 한계가 있고 뭐 속도도 느린 거다 보니까 방배동 내에 사실은 재건축에 입주권을 충분히 갈아탈 수도 있다라고 전 보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1순위입니다. 1순위. 요 순위로 가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나한테 내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방배 홈타운을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매도를 할 수 없고,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이 상황일 때에만 사실은 뭐 한 2억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튼 오늘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뭐 2번의 항목이다 보니까 2번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단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방배 현대 홈타운 1차인데 이 단지가 전고점이 한 22억 2천까지 찍었던 게 최근에 한 18억 8천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배동도 주변에 재건축 지역들도 보면은 시세가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오르고 있다 보니까 방배 현대 홈타운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오를 가능성은 뭐 매우 높은 단지라고 좀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갈아탄다라고 할 때 요 위에 반포나 잠원 지역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내 매도했을 때 매도하는 자금, 그리고 플러스 우린 또 전문직이니까 소득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금을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급지를 더 상향하는 안도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사실은 어떤 일환적으로 검토하는 게 자산을 더 빠르게 불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전문직이고 뭐 지금은 비록 이제 페이지만은 향후에 뭐 병원도 운영한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든 뭐 페이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전문직도 결국에는 우리가 내 몸을 써서 하는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근로소득이 나이가 차고 하면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불려야 할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불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방배 현대홈타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주변에 뭐 학교 어디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분이요. 그래서 여기 학군지도 마음에 들고 뭐 입지도 나는 괜찮고 거주 만족도가 좋다라고 하면은 요 지역을 좀 유지를 하면서요. 뭐 얘를 좀 매도를 하고 이 주변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입주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했을 때 자금상 봤을 때 뭐 5구역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겠으나 기타 5구역을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 많은 우리가 정비사업 구역도 뭐 초기 단계도 아니고요. 입주권 상태의 그 구역들로 충분히 갈아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자산이 뭐 18억에서 19억이 있는데 이 자산을 거의 2배 가까이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로 한번 갈아탄 다음에 이런 데로 갈아탄 다음에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소액 투자를 하셔도 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근데 이제 뭐 소액 투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2억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방배동에 계시니까 용산을 만약 취득했을 때 내가 투기과열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투기과열 지역으로 사게 되면은 어차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그렇게 먼 지역을 볼 필요도 없이요. 크게 한 두 가지 지역 정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여기입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역은요,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이제 사당동입니다. 우리 사당동이 더 가깝긴 한데, 저는 노량진동에 있는 요 구역을 좀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정비 사업이 됐을 때 더 높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사당동 202-29 1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잘 보시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이 아래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은 붉은색 지역만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빌라를 산다라고 할 때 여기 지역은 사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시세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사당동 일대입니다. 사당동 일대 빌라를 보면은 현재 시세가 뭐 한 3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모아타운 선정지로 이제 발표를 한 지역이고 작년에요. 2차 선정지죠. 26곳을 발표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곳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시세가 이제 사실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를 끼고 우리가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2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로 이제 검토를 하셔도 뭐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제 얘보다는 1순위로 요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량진 일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량진 빌라는 사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보면 매매가가 한 5억대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흔히 이제 노량진 13구역이라고 하죠. 이제 존치구역인데 여기가 주변이 이제 뉴타운이 형성이 됨으로써 여기까지 같이 정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사당동보다 조금 더 우선해서 검토해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리를 잘 보시면은요 한강에 좀 인접해 있습니다. 한강에. 뭐 인근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인근에 현재 있는 비슷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역에 바로 인근에도 보면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데가 정비 사업이 됐을 때도 한강 조망의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겠죠. 비록 소규모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더라도 한강 조망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향후의 시세 형성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크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뭐 나만 이렇게 단독으로 개발을 되는 게 아니라요. 주변이 노량진 뉴타운 지역이죠. 그 뉴타운 지역에 작은 빌라를 우리가 산다라고 하더라도 뭐 10억에서 많게는 15억까지 뭐 16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체로만 봤을 때는 5억이라고 하는 빌라가 비싸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주변 지역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해당 일대가 다 신축화됐을 때 나도 같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같이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은 되게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그림만 보면은 우리가 투자가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미래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이 또 그 인근에 바로 신축에 된 아파트를 또 가지고 간다. 게다가 한강 조망까지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40대 초반의 전문직 외벌이 분이세요. 방배 현대 홈타운 1차를 소유 중에 있고요. 담보대출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세가 18억에서 19억 정도 실거래가 됐는데 이 시세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요거를 이제 보유한 상황에서 한 2억의 대출로 소액 투자를 이제 별도로 좀 문의를 주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1안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액 투자를 해서 자산이 불어나는 것보다는 1안이 방배 현대 홈타운 1차를 세금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비과세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매도 후에 바로 위에가 이제 반포랑 잠원이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충분히 고려하셔도 됩니다. 뭐 현재는 33평을 들고 있으나 뭐 25평 평형만 줄인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단지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레버리지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뿐만 아니라 뭐 거주하고 투자 분리한다라고 하면 뭐 33평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안의 방향이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날 것 같고요. 만약에 1안이 어렵다라고 하면 방배현대 홈타운 1차를 비과세 역시 매도를 하고 잠깐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고 주변의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는 거죠. 뭐 그렇게 거주하고 투자를 오래 분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만 분리를 해도 속도가 빠른 구역이다 보니까 분리했다가 여기를 입주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시세적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안을 내가 할 수 없을 경우에만 현재 질문하신 소액 투자가 좀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제가 추천 지역은 뭐 한 2억대 정도 자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량진 13구역 존치구역인데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괜찮은 저평가 지역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도 주변이 정비 사업으로 다 되면은 뭐 10억대가 아니라 20억대도 갈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당동 일대도 보면은 제가 번지수를 말씀을 드렸죠. 구역을. 단 이제 그 구역을 아래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위쪽에 있는 붉은색 지역 내 빌라만 보셔야 됩니다. 그 빌라를 한 2억대로 봤을 때 충분히 뭐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도 지금 3억대 정도 밖에는 하지 않으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 비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취득세도 중과가 되지 않는 뭐 이런 투자의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